자, 오늘 토평은요, 아시아투데이의 이충재 기자의 분석 기사가 SNS를 달구나. 제목이요, 장미 대선의 도친 가신. 일단 그대로 읽거든요. 2007년 3월 13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 7% 경제 성장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어 7대 경제 강국을 만들게,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로 이끈 747 전략을 꺼내던 순간이었다. 저성장과 경제 침체에 지친 유권자에겐 복합적 경제 정책보다 숫자로 압축한 쫄깃한 약속이었다. 장미 대선으로 불리는 6.3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의 숫자 노름이 시작됐다. 이번 대선 경제 분야 최대 이슈인 인공지능 AI 분야를 놓고 이재명 후보가 100조 원 투자 구상을 밝히자 한동훈이 200조 원 투자 카드를 꺼내드는 등 숫자 경쟁이 뜨겁다. 가장 적극적으로 숫자를 내민 건 이재명이다. 그는 2030년까지 3% 잠재 성장률, 세계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345 성장 전략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는 통큰 베팅도 했다. 3년 전 대선에서 꺼낸 경제규모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천 달성이라는 555 선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실현 가능한 정책만 공약하면 당선될 수 없다는 건 선거판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통한다. 그렇게 대선판에 올라오는 숫자들은 부풀려질 대로 부풀려져 달성 가능성이 없는 수준의 수치들로 채워지게 된다. All or nothing의 대선 승부 속성상 어쩔 수 없다는 게 선거 캠프 사람들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문제는 혹독한 후과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이 숫자 공약에 기만당해 후보가 내놓은 수치를 믿지 못하는 불신에 빠지게 되는 부작용이 대표적이다. 2002년 대선 TV 토론에서 이회창 후보가 경제성장률 6%를 내세우자 노무현 후보가 7%를 하겠다고 받아친 것은 정치인의 숫자는 믿을 수 없다는 인식에 뿌리를 내리게 한 상징적 달콤한 숫자를 내세워 당선되더라도 올해도 못 지킨 공약이라는 꼬리표가 임기 내내 이어져 정권에는 짐이 되고 대통령 리더십도 깎아먹게 된다. 18년 전에도 747은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이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경제성장의 갈증을 느낀 유권자들은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 대통령 취임 직후엔 당장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7%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야 한다고 말머리를 틀었다. 7% 성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고백이었다. 이번 대선이 끝난 뒤엔 3%라고 하니까 진짜 3%인 줄 알더라 라며 숫자 공약을 뭉개는 장면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장미 대선의 꽃향기에 취하기 전에 공약이란 줄기에 돋친 가시부터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다. 자, 이런 아시아투데이의 칼럼인데요. 예리한 지적입니다. 말 사기에 놀아나는 국민과 국가. 이재명의 전매 특허죠. 말은 누가 못해. 아예 그냥 잠재 성장률 30%라고 하고 세계 4대 수출 강국이 아니라 세계 1대 탑 수출 강국이라고 하고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해. 말은 지지도 못할 건 말은 미국의 경우는요. 이제 클린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슬로건으로 대통령에 당선. 그 아주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때 부시 대통령이 이제 국제 정치 그다음에 이라크 전쟁 이런 걸로 인기가 떨어졌다 올랐다 그러니까 클린턴이 나서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선거 슬로건을 내버렸는데 그게 맥락인데 거기서는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는 경제다. 맞아. 경제 살려줄 대통령. 이렇게 솔직담백하고 뻥을 안 치고 사기를 안 치는데 핵심을 찌르잖아요. 이렇게 숫자로 사기 안 쳐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 잘 잊어버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쭉 이재명이 사기친 게 뻥친 게 지금 나오잖아요. 지난번 뻥친 거. 그전엔 또 누가 뻥친 거다 했지만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뻥친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어요? 기억 못했잖아요. 뻥만 치는 사람 이렇게만 알잖아요. 이제는 안 믿어 이렇게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뻥치는 거예요.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권순일이가 어떻게 이재명한테 무죄를 줬는지 유창훈, 차은경, 이정호 판사들 그 다음에 헌재 8명 이름들 잊지를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사기치는 것들 안민석이 박근혜 대통령 300조 있다고 그랬나? 야 300조커녕 3천만 원 찾아와 이놈아. 이렇게 뻥을 치는 거에 잊어버리잖아요. 지금 안민석이 요즘 얘기 안 꺼내죠. 잊어버리질 말아야 돼요. 조국이 사기친 거.
뻥친 거 잊어버리질 말아야 돼요. 그런데 잊어버리니까 계속 뻥친 거예요. 장미 대선에 도친 가시,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는 사기쳐도 된다, 세뇌당하는 거야. 에이, 정치인이 뻥치는 거 그거는 애교로 봐줘야 돼. 왜냐하면 다 뻥친, 그러니까 그거 좀 알아서 해야 돼. 이렇게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제 손잡고 그 이제 옷 사러 가요. 추석이라든가 설날 그 옷빔이라고 그러죠. 설빔, 추석빔 옷 사러 가면은 옷가게들 쭉 있는데 뭐 동대문 평화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옷 30,000원 불러요. 그래놓고 신강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적정 가격까지 이제 나중에는 깎아주는 척한데, 원래는 그 가격이었어. 원래는 그 가격인데 3배를 높이 불려놓고 여기서 깎으면 안 된다 하다 갈라 그러면, 아이 잠깐만요 아주머니 잠깐만요 하고 또 깎고 해서 자기가 받고 싶은 거 다 받아내면서 마치 어마어마하게 깎아준 것처럼,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아유,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손해보고 판다는 사람도 있어. 야, 손해보고 왜 파냐, 나 미치겠어요. 그렇게 구라를 쳐요. 그런데 그때 구라친다고 야단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옷가게 다 그렇게 뻥을 쳐서 깎는 재미에 또 산다, 이렇게 인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뇌되는 거죠. 하도 다 이 가게 저 가게 다 뻥을 치고 그리고 깎아주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세뇌당하는 거예요. 그게 후진국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이 후진국이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중진국이 됐고, 그 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발전하면서 지금 선진국 문턱에 남을 뚝 만똥이에요. 아직은 미안한 얘기지만 선진국 아니에요. 돈만 조금 선진국 좀 흉내 낸 거지, 문화 수준이라든가 의식 수준이라든가 정치 수준이라든가 선진국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그때 옷가게에서 뻥치고 그런 거를 말하자면 다 그냥 미덕으로 알았잖아요. 지금 정치인들이 이렇게 숫자 노름 가지고 뻥치는 걸 가지고 다 그러니까 무감각해져. 그리고 잊어버려요. 정치인의 뻥은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짚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기를 안. 이재명이 아주, 그러니까 사기치는 놈이 1등하는 세상이야. 왜냐면 사기에 세뇌됐으니까. 누가 더 사기 잘 치나? 그게 지지율이 1등이야. 지지율도 뻥을 쳐요. 또 여론조사도 뻥을 쳐요. 선거도 뻥을 쳐요. 선거도 부정선거를 해. 거기에 그냥 세뇌가 된 거야. 부정선거 얘기하지도 말래. 그러고 지금도요, 후보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걱정입니다. 후보자들이 압박이라도 넣어야 되는데 부정선거 마치 얘기를 하면은 불이익을 당하는 줄 알아. 그래서 후보자들이 후보 되기 전에 얘기하던 사람들도, 우파 후보들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우파 후보들도 얘기. 윤 대통령 분명히 계엄 때 부정선거 들고 나오니까 그때 부정선거 얘기하던 사람들도 지금 후보가 되니까 일타다 부정선거에 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온 나라가 사기 뻥에 다 넘어가서 그냥 후보조차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하면. 자, 이런데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는 김문수 34.1로 1위고, 보이시죠? 김문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적합도. 김문수 1등, 홍준표 2등하고 10%나 차이가 나네요. 24.4고, 한동훈이 3등인데 21.7, 나머지는 뭐 안철수가 꼴등인데 안철수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방해만 하려고. 국민의힘 적합도는 이렇고요. 범여권, 그러니까 한덕수를 넣은 거죠. 범여권에서는 한덕수가 1등입니다. 4.5. 그 다음에 김문수가 2등 14.1. 차이가 크진 않네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 3등, 홍준표 4등, 안철수는 역시 꼴등이고요. 자, 이런 게 이제 그 숫자는 뭐 정확하지 않더라도 여론조사 저는 안 믿지. 그 추세라든가 흐름 뭐 봤을 때는 이런 흐름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고, 범여권에서는 한덕수고, 한덕수와 김문수가 단일화 이재명과 한판 붙어볼 만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만 안 당하면 한판 붙어볼 만,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안철수, 홍준표는요, 빨리빨리 말하자면 회방 놓지 말고 하나하나에 회방 놓는 발언하지 말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김문수를, 국민의힘은 김문수를 밀어야죠. 그래서 내가 사표하고 김문수 후보 대통령 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한덕수와 나중에 단일화할 때 단일화한 후보를 또 적극적으로 밀겠다, 이렇게 나와야 이길 줄 말줄. 그런데 그냥 또 사기치면서 뻥치면서 자기가 돼야 된다 그러고, 자기가 무슨 여기서도 또 구라를 막 쳐요. 홍준표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지금 이런 추세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이도 사기를 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홍준표와 안철수는 걱정이 안 돼요. 안철수는 뭐 찌그러질 거고, 홍준표도 뭐 나중에 크게 괴롭힐 거 같지 않는데, 한동훈이는 사기의 단계 게이트, 요즘에 나왔죠? 단계 게이트를 없었던 일로 한 게
윤리위원장인데 윤리위원장이 심의진이라고 심의진이가 한동훈 바예요. 한동훈이가 그 윤리위원장을 심어놓고 그 윤리위원장이 당계 게이트를 없애버려서 없었던. 그런데 여기 경선에 알박기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실무자들. 이 또 깜깜이 경선이거든요. 여기서 한동훈이 장난을 쳐서 사기를 쳐서 올릴까봐 1등으로 나중에. 그게 좀 걱정인데 그거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뻥과 숫자 노름 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또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정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보여준 안철수와 이준석의 AI 토크. 조선일보가 안철수하고 이준석을 띄워요. 아니 조선일보가 이준석 띄우는 건 뭐 오래됐는데 이 순간에 왜 보수파의 안철수 이준석이가 대세예요? 회방꾼들이야. 얘네를 왜 이렇게 사설에서 띄워? 정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를 보여줬대요. 그러면서 칭찬이 뭐 아니 이것도 그냥 기사에서 잠깐 다루는 것도 아니고 사설에서 뭐 반도체 AI 주제로 토론을 했다.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 뭐 난리가 났어요. 우리 정치도 이렇게 돼야 된대요. 뭐 막말, 모략, 뭐 비방하는 선거 토론 이런 판에 이 두 사람이 하는 거는 처음으로 보는 것 같아. 앞으로 우리나라가 갈 길을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본 것 같아. 이렇게 띄우네 안철수를. 안철수가 누구? 지금 보수파에서 회방을 놓는 사람 아니에요. 윤석열의 계엄이 잘못됐다고 길길이 뛰는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된다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띄워요. 이준석이 누구야? 진작부터 일생을 배반해가지고 뛰쳐나가서 당대표 하던 놈이 뛰쳐나가서 당 만들어서 윤 대통령을 못살게 굴고 탄핵하는데 그 아웃사이더에서 일조를 한 놈이에요. 두 배신자들을 띄우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사설로.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그게 사기공화국이에요. 숫자 사기쳐. 예? 경선 숫자 믿을 수 없어. 부정선거 우리 믿을 수 없어. 언론도 이렇게 배신자들을 띄워 사기를 쳐. 그러니까 이 아시아투데이의 오늘 칼럼이 얘기합니다. 어제 칼럼은 제가 오늘 소개하는 건데 장미 대선의 도친 가시, 숫자 사기를 넘어서 이런 공약 도친 가시에 장미를 이렇게 보면 아름답다네. 잘못 만지면 가시 찔린다고. 이것들 사기는 아름답습니까? 안철수, 이준석이 이렇게 생쇼하면서 무슨 AI 토크. 야 지금 AI가 중요한, 물론 AI 중관들이 잘 챙겨서 하면 되는 거야 이놈아. 중관들과 관계 부처 그 다음에 관계 기업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데 지금 나라가 넘어갈 판인데 엊그저께까지 왼수로 지랄하더니 윤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적에 적은 동지라고 나서서 이렇게 하는 놈들끼리 하는 걸 갖다가 우리나라 보수의 간판이라는, 지금은 보수의 간판도 아니지만요. 명색이 자기들이 보수의 간판이라고 내세우는 조선일보에서 사설로 이러고 앉아서 여기에 국민들이 당하는 거예요. 세뇌당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그리고 후보들은 부정선거 얘기. 보수 후보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좌파 이재명 얘기하지 말고. 그놈이 원래 그런 놈이고. 걱정 안 할 수. 장미는 보기는 아름답습니다. 만지면 가시에 찔. 그런데 얘들의 사기는요. 보기도 추하고 찔리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어요. 장미보다 더해요. 정장해 깐 거예요. 장미 대선에 도친 가시에 국민들이 당한, 우리 국민들이 잊으면 안 돼. 부정선거도 잊고 여론조사 우려, 엉터리 여론조사 이런 것도 잊어버리고 이재명의 이 구라, 거짓말 이런 것도 잊어버리고 잘못된 재판 이런 것도 잊어버리고 배신자들의 반란 집요하게 한 거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메이저 언론이 안철수와 이준석을 띄웁니다. 장미는 아름다워요. 더러운 이 꽃도 아니고 이건 뭐냐, 흙탕물 좀비들 그걸 갖다가 띄우는. 그럼 좀비를 띄우는 언론은 뭐냐? 아유.